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 윤정화입니다. OBS 초대석 오늘은 용인을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손명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O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손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OBS 라디오에는 처음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손명수 국회의원의 프로필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33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이후에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항공정책실장, 교통문화실장과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셨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프로필 뭐 이상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첫 질문인 만큼 좀 가볍게 좀 시작을 좀 해볼게요. 네네. 앞서 이제 의원님 프로필에는 좀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의외 경력이 좀 있어요. 이 라디오 매체에도 딱 맞는 것 같은데 그 용인 서천 초등학교에서도 그곳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원래 꿈이 공직자나 정치인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무슨 얘기인가요? 예. 예. 제가 선거 후에 서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뭐 특강 비슷하게 1시간 정도 학생들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저희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어렸을 때야 여러 가지 꿈이 다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어렸을 때 꿈 중에 하나가 가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가수요. 네. 예, 굉장히 의외의 말씀이신데. 예. 예,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내가 어렸을 때 꿈이 가수였는데 그 꿈을 잃지 않고 계속 간직하다 보니 음반을 내게 됐다. 언제 내셨죠, 음반을? 2018년도에 냈습니다. 한 지금 한 6년 전. 네, 그렇게 네. 먼 과거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그런 꿈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군요. 노래를 좋아합니다. 예. 네, 예. 네. 그러면 그 혹시 뭐 특별히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면 좀 어떤 가수가 좀 좋아하시나요?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들국화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였습니다. 예. 저도 또 개인적으로 락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들국화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또 아무래도 통기타 그렇죠. 김광석님 네.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네이버에 네. 그걸 치면 네네. 김광석 노래를 좋아하는 손명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 포털 사이트 한번 이 손명수 한번 네.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이 김광석 연관 검색어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내 꿈이 가수였다 이렇게 말했을 때 초등학교 학생도 굉장히 의외일 것 같아요. 국회의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고위 공직자 정치인이 네. 나와서 내 꿈이 원래 가수였어요. 이랬을 때 학생들이 반응이 좀 어땠나요?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예. 그리고 진짜 음반을 낸 거 맞냐.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면 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알려줬고요. 네. 제가 뭐 실력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쭉 기타를 치고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곡을 쓰게 됐고 그래서 제가 세 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발표한 노래도 어떻게 락 장르인가요? 좀 어떻습니까? 한 곡은 락으로 작곡을 했는데 편곡 과정에서 약간 그렇군요. 좀 컨트리 비슷하게 네. 되긴 됐는데 이제 발라드하고 이렇게 해서 네. 세 곡을 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가수를 꿈꾸던 소년이 어느덧 이 공직자를 거쳐서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생각 드셨을 것 같은데 좀 소감, 국회의원 백시딱 다니까 좀 어떠세요? 사실은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네.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이 자리가 주는 무게감, 책임감이 사실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는 이제 공직 생활을 또 오래 했기 때문에 네. 특히 그 공인으로서의 책무 이런 거에 대한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년 동안 제가 공직자로 근무를 했고 퇴직 후에 또 교직에 있다가 이제 영입 제안을 받고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제가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바로 서고 올바른 방향으로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네.
하는데 미력하지만 뭔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이 고위 공무원을 지내셨고 이제는 좀 국회의원 변신하셨는데 공직자로서의 본인의 뭐 신조나 마음가짐이 특별히 더 있으십니까? 좀 어떻습니까? 항상 공직자는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항상 국익을 위해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런 기준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공직자로 제가 행정부에 근무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제가 서천초등학교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사실 저에게 손편지를 써줬어요. 아 그래요? 좀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 내용이 학생 깜짝 놀랐는데 6학년 학생들이었는데 저의 선거 제가 출마했을 때 저의 공약집 공보물을 그렇습니다. 공보물을 다 보고 네. 이러이러한 공약을 봤다. 뭐 안전한 등하굣길이라든가 또 전선 지중화 뭐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놀랍네요. 예, 놀랍더라고요. 하면서 꼭 그 약속을 지켜달라 그리고 좋은 정치 해달라 이런 편지를 저에게 썼습니다. 정말 놀라웠고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네. 한번 찾아가고 싶다. 네.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또 흔쾌히 교장 선생님께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1시간 동안 그 6학년 전체 4반이 있더라고요. 네네.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제1조 1항과 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예. 이런 얘기를 제가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역시 공직자 또 정치인은 항상 국민의 이익, 국익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어린 학생들도 요즘은 뭐 민주주의 교육이 워낙 어릴 때부터 됐기 때문에 이 선거에 대해서 투표권은 없지만 또 유심히 좀 많이 관심 있게 지켜봤고 또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나니까 학생들도 참 보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 4년 동안 이 학생들 생각하면 더 마음가짐이 더 뭐랄까요, 더 엄중하다, 좀 무거운 책임감을 더 느끼겠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그때 기분이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물론 책임감을 느꼈고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 사실 뭐 어리지만은 그 학생들이 6년 정도 지나면 그렇죠. 만 18세부터 투표권이 부여되니까요. 유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그런 얘기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주권을 행사해서 좋은 지도자, 좋은 정치인을 국민이 뽑아야 한다. 네. 결국 그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서천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아이들이 손명수 의원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4년간의 활동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 보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공직에 상당히 30년 넘게 이렇게 오래 계셨는데 사실 이 공직자 출신이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을 통해서 정계 입문을 하셨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의원님을 왜 영입 인재했는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영입된 이유는 교통 인프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네, 교통 분야. 예, 네.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30여 년 근무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했지만 특히 이제 도로, 철도, 항공, 뭐 이런 대중교통, 버스를 비롯한 이런 쪽 업무를 담당하는 제 2차관을 역임을 했거든요. 네. 뭐 국장도 하고 했지만 그런 점을 좀 사서 수도권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좁은 국토 안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는 거의 우리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다 보니까 출퇴근 이런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저를 영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공직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경우 뭐 드문 케이스는 아니더라도 뭐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야, 나 이번에 한번 정치계에 한번 투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좀 후원이나 지지를 좀 많이 받으셨나요?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반반이었습니다. 아, 예.
정치의 길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했는데 굳이 또 그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있겠느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도 꽤 있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30여 년 동안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국가를 위해서 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힘들지만 정치에 기회가 있다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 좀 반반이었습니다. 그래도 네. 본인께서는 결심을 하셔서 네, 네. 용인 기흥 주민대 선택을 받으셨는데요. 용인 기흥, 용인 을 선거구죠. 용인 을 지역은 이 같은 당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3선을 지낸 곳입니다. 때문에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는 또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호기심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명수 국회의원 당시 후보가 지역 주민들 만나면서 이 새로운 인물 손명수가 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약속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선거 당시에 이 기흥 주민을 위한 주요 공약 좀 어떤 약속들을 좀 많이 하셨나요? 예, 제가 아무래도 교통 인프라 전문가로서 이렇게 정치를 입문을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30여 년을 근무한 교통 인프라 전문가로 다들 인식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많이 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용인이 지난 20여 년 동안 인구가 거의 4배가 늘었거든요. 이건 이제 급증한 인구 급증했습니다. 4배 이상 도시죠. 예. 늘었는데 그래서 지금 100만이 넘어서 11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는 거에 비해서는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해요. 네. 도로도 부족하고 버스도 부족하고 철도 뭐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요. 철도의 수혜를 받는 지역이 용인 전체의 정말 일부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제가 이번에 선택을 받은 기흥 같은 경우에는 용인 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당선 하나 지금 네, 그렇죠. 겨우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기흥역에서 이제 수원으로 또 빠집니다. 예, 경력이 많이 없죠. 현재. 네, 그래서 이제 밑에 남부 지역은 또 수혜를 받지 못하고 그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 경전철 네, 경전철. 그것도 아직도 이용객이 사실 많지 않은 편이고 그것도 기흥역에서 끝나고 네. 그래서 이 철도 수혜 지역을 늘리고 철도가 대중교통에 사실 지금 그 핵으로 지금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잖아요. 광역철도 도시철도가 대중교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용인 지역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분당선 연장 사업이라든가 용인 도시철도의 연장 사업을 통해서 철도는 사실 연결이 중요하거든요. 네, 연결 환승도 연결을 통한 환승.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GTX 네, GTX. 이런 게 지금 구성역, 지금 동탄역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수서역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구성 동탄으로 연결을 시켜줘야지 예, 그렇죠. 우리 용인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연결을 더 많이 그래서 해야죠. 그거를 연결을 시켜야 되고 지금 인도건 동탄선은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만은 네. 그것도 GTX-CA하고 연결은 되는데 그것도 차질 없이 완공을 하고 나머지 분당선이나 도시철도들을 이런 모든 선들과 신분당선이라든가 GTX 선과 연결을 해줘야 된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네. 오랜 철도는 완공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누구는 말 나오면 10년 뒤나 탈까 이렇게 우스갯소리에서 얘기도 하는데요. 10년도 더 걸립니다, 사실은. 네네. 그래서 근데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출퇴근 고통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철도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광역버스 예, 광역버스. 또 짧은 구간은 마을버스 네. 이런 버스를 통해서 우선은 출퇴근에 좀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교통 쪽에 제가 약속드린 내용이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용인은 문화, 체육, 예술 인프라도 너무 부족합니다. 네, 사실 팽창하는 인구 수요에 맞춰서 교통 공급도 좀 부족했고 문화예술 참 상해 공간도 좀 굉장히 부족하죠. 맞습니다. 예. 특히 우리 용인 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공연장 하나 없어요. 네, 그렇죠. 국악당 하나 있는데
지금 수지에는 포원아톨이 있고 처인구에는 또 문예회관이 있지만 우리 기흥구 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제대로 된 공연장, 문화회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체육시설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네. 옆에 수원시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체육 뭐 동호회 활동들은 굉장히 활발히 하시는데 뭐 축구부터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뭐 또 어르신들의 파크 골프 등등 많은 동호회 활동이 활발해요. 그런데 너무 그 운동할 공간이 부족하신 거예요. 네.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인프라 자체가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인구가 용인은 계속 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직 학교도 더 특히 중학교 중학교 예. 과밀학급 문제 좀 심각하군요. 예, 신설이 필요합니다. 너무 통학거리가 길고 그런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뭐 기흥 역세권 같은 경우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인프라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또 큰 공약을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거는 기흥 호수가 있습니다. 네, 기흥 호수 있죠. 굉장히 넓은 또 네. 휴식 공간으로 또 자리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 기흥구에는 굉장히 소중한 기흥 호수라는 큰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 그동안 김민기 의원이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그게 냄새가 좀 나고 과거 좀 수질 오염 문제도 좀 제기가 수질이 됐었죠. 안 좋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수질은 많이 좀 좋아지긴 했는데 이 아름다운 이 자원을 우리 기흥 주민들뿐만 아니라 용인 시민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풍요롭게 누리실 수 있는 멋진 호수로 이거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약속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기흥을 용인을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걸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예, 보면 크게 교통, 문화예술, 이 학교, 교육 문제, 또 기흥호수, 환경까지 또 휴식 공간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참 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벌써 많이 좀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주민분들의 이런 여러 요구 사항이나 민원 사항들을 이렇게 수렴하는 소통 창구는 좀 어떻게 좀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는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만은 이제 간담회라든가 네네. 저 주민들과 수시로 직접 만나야죠. 그렇죠. 만나서 소통하면서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직접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같이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오프라인을 통한 직접적인 만남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 블로그나 이런 다양한 온라인을 통해서 또 저희 이제 보좌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보좌진들을 통해서도 수시로 지역 민들의 그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제가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이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여의도 가실 때도 마음이 남다르실 거고 선거 때 했던 약속들 지역민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기 때문에 약속하신 만큼 이 소통의 노력 앞으로 좀 계속하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예, 참 잘하겠습니다. 그 기흥에 대한 약속을 참 많이 하셨는데 아마 이 기흥 유권자분들이 특히 교통 전문가로서의 손명수를 선택하지 않았나 좀 싶어요. 사실 이 교통 문제, 철도 노선 문제는 사실 용인에 4개 국회의원이 계시죠. 다들 그렇습니다. 같은 민주당 의원님이시지만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용인 갑의 이상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GTX 노선이나 세부 노선 가지고는 사실 용인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가 조금씩 더 이견도 있고 협의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당내 소통 그리고 결국에는 국토부의 소통과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인데 당내 소통과 이 중앙 정부와의 이 소통 좀 어떻게 좀 하실 생각이신가요? 우리 용인 그 4명의 국회의원들끼리는 자주 만나고 또 자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용인시의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 특히 교통 인프라는 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서로 소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나 이렇게 중앙부처에 실제로 이거를 담당하는 인프라를 담당하는 부처 또 예산 당국과의 그런 협의나 또 이런 특히 사업을 하려면 이 결국은 경제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좀 전문성이 있으니까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네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기흥은 서울이나 인접 지역 출퇴근하는 이제 직장 젊은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본인이 사는 집에서 이 스테이션까지 갈 수 있는 말 그대로 뭐 버스랄지 이런 연결망 확충도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좀 주민들에게 어떻게 좀 설명하시나요? 출퇴근 시간 평소 뭐 왕복 3-4시간 걸리는데 이렇게 하면 뭐 30분 1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저만의 로드맵이 있다. 쉽게 좀 어떻게 좀 말씀을 좀 설명을 좀 하시나요? 우선 예를 들자면 당장 이제 광역버스 문제는 네. 제일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입석이 금지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네.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이제 대두되면서 사실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이슈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네. 매번 저희가 이걸 시도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은 너무나 이게 출퇴근 시간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못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우리 수도권에서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서울로 예, 그렇습니다. 광역버스가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안전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작년 11월로 제가 재작년 그 이태원 이후에 11월부터 입석이 금지됐습니다. 입석이 금지되다 보니까 내가 탈 버스가 오긴 왔는데 네. 좌석이 없으면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출퇴근 출근 시간 정말 굉장히 절박하죠. 절박한데 네. 내 눈앞에서 내가 탈 버스를 그냥 보내야 되는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 가지 궁극적으로는 증차가 필요합니다. 네. 사실은 공급을 더 늘려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공급이 되긴 됐는데 너무 출발지에서 다 타버려 가지고 이 중간에 있는 역에서는 탈 수가 없잖아요. 예, 저도 뭐 출근하다 보면 그래서 전전역으로 좀 이동을 해서 타는 경우도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더 전전 이렇게 네, 뭐 승강장으로 거의 종점까지 가서. 가서 타시는 네. 분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예약 시스템을 좀 예약 바꿔서 시스템을. 이제 종점에서부터 예약을 받는 버스, 네. 그 다음 역부터 예약을 받는 버스, 예를 들자면 네. 그 다음 역부터 예약을 받아서 이게 사실 우리 요즘 디지털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예, 때문에 그렇죠. 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약 시스템을 좀 더 디벨롭 시켜서 내가 원하는 버스를 너무 기다리지 않고 또 버스가 왔을 때 바로 탈 수 있는 네네. 미리 예약하고 가서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노력을 해볼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성역이 우리 지역에는 용인 지역은 아닙니다만은 정 지역에 있지만 우리 구갈 신갈하고는 되게 가깝거든요. 지역 주민들 많이 예, 기흥 주민들 많이 이용하시죠. 예, 상갈 지역도 가깝고 우리 지역에 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도 구성역에 가서 GTX를 이용하고 싶으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 구성역까지의 접근성을 개선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단거리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나 네. 뭐 똑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좀 단거리 셔틀 개념의 그런 버스로 접근성을 개선해 주면 사실 우리 지역에 GTX역이 생긴 거나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도 좀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 이 교통 분야 오래 일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이 출퇴근한 시민들 마음을 잘 알고 네, 해법을 네. 좀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 아마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맞아, 내 문제야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솔루션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고요. 앞으로 임기 시작하셔서 4년 동안 기흥 좀 눈에 보이는 이 교통 수도권 출퇴근 가능한 이 혁신적인 정책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보니까 벌써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예.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그 손명수 의원님 가수의 꿈 같은 좀 인간적인 스토리부터 이 국토교통부 교통전문가로서의 또 이야기, 정치인으로서의 포부 이렇게 좀 봤는데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수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OBS 톨에서 오늘은 용인을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과 함께했는데요. 손명수 의원과 함께하는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윤종화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